네, 오늘은 해석하기에 섹션 9.4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푸리에 시리즈의 L2 컨버전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증명으로서 삼각함수로 이루어진 그 오소고날 셋이 컴플릿이 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공부한 내용을 짤막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NX라는 것은 이 함수 F의 푸리에 코이피션트를 계산한 다음에 이 파이네티 썸을 계산한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요 SNX는 푸리에 시리즈로 수렴하는 거죠. 정리 9.4.1에서는 이 중요한 SNX를 적분 표현으로 해본 거였죠. FT에다가 dnx 빼기 t라는 요 함수를 곱해서 적분하면 snx가 된다. 요 dnt를 찾았는데요. 그 dnt가 바로 이렇게 정의되는 디리클렛 커널이었어요. 사실 학부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요 커널이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는데요. 이 커널은 이제 보통은 이렇게 적분 표현을 해서 어떤 함수를 표현할 때 이 적분 표현 안에 있는 것을 보통 인테그럴 커널, 적분 핵이라고 그렇게 보통 부르는데요. 그냥 이 시간에는 디리클렛 함수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 커널은 아마 복수 해석학 공부하다가 보면 코시 커널 뭐 그런 개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수렴성을 공부할 때 이 DNT가 Approximation Identity가 되면 참 좋았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 SNX의 평균을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요것의 평균을 우리가 시그마 NX라고 써서 정리 9.4.3에서는 9.4.1과 비슷하게 이 시그마 NX의 적분 표현원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당연히 나오는 것은 이게 이제 평균이니까 이 디리클렛 커널을 가지고 만든 새로운 커널이 나오겠죠. 그거 이름이 페제르 커널이었죠. 그래서 이 FNT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강의 마지막에는 이 FNT에다가 앞에 상수배를 해준 이 함수가 사실은 이 구간에서 Approximation Identity가 됨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L2 컨버전스를 증명할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최종 목표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9.4.7인데요. F가 인테그러블 펑션이면 이 SNX, 요건 이제 푸리에 시리즈의 유한항이죠. fx를 빼서 제곱한 다음에 적분을 했을 때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0으로 수렴한다. 즉 삼각함수로 이루어진 그 오소고날 셋이 컴플릿하다는 것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증명은 두 단계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일단 함수 f가 컨티뉴어스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이 Approximation Identity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텝 1은 사실 거의 다 우리가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스텝 2가 조금은 어렵지만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F가 그냥 인테그러블이라고 하면 컨티뉴어스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테그러블 펑션이 있을 때 컨티뉴어스 펑션으로 근사해서 이 스텝 1의 결과를 활용해서 스텝 2를 증명하도록 할 겁니다. 이 작업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먼저 함수 f가 컨티뉴어스인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강의 때 이미 준비가 다 끝난 내용이에요. 정리 8.6.5를 먼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N이 이 구간에서 Approximation Identity인 것을 가정을 해보면 QN을 커널로 갖는 이런 함수 SNX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세히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함수 F는 주기가 2파이인 함수이기 때문에 변수 치환을 해서 보면 뭐 요 형태나 요 형태나 같은 것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섹션 8.6에서 뭘 우리가 증명했었냐면 이 함수 f가 이 전체 구간에서 연속이 되면 이 시퀀스 펑션 sn은 전 구간에서 f로 수렴하는데 유니폼리 컨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상황을 이 정리 8.6.5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nx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었죠. 이때 이 커널 역할을 하는 이 FNT, 페제르 커널이 Approximation Identity가 된다는 거였거든요. 여기 5분의 1은 이쪽으로 넘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 8.6.5에 의해서 요 시그마 nx, 즉 시퀀스 펑션 시그마 n이 함수 f로 유니폼리 컨버지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하려고 지난 시간에 고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 9.4.5를 증명한 셈이 됐습니다. 함수 f가 이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f-파이와 f파이가 끝점이 같은 것은 자연스럽게 주기가 2파이가 되도록 확장을 했을 때 이
조건이 있어야지만 모든 전 구간에서 연속이 된다는 것이겠죠. 이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요 시퀀서 오브 펑션 시그마 n이 함수 f로 유니폼리 컨버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리 9.2.2에서 뭘 공부했느냐면 어떤 시퀀서 오브 펑션이 인테그러블 펑션들이 있는데 이 시퀀서 오브 펑션이 f로 유니폼리 컨버지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사실은 요 시퀀서 오브 펑션 fn은 f로 L2 센스로 컨버지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증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로는 요 L2 컨버전스를 설명할 수 없었는데 유니폼리 컨버지로는 L2 센스를 설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리 9.4.5와 정리 9.2.2를 합쳐보면 이 시그마 n이 f로 유니폼리 컨버지하기 때문에 시그마 n이 f로 L2 센스로 컨버지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그 뜻은 시그마 n에서 f를 뺀 다음에 이걸 L2 놈을 계산해서 제곱한 것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간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명했는데 아주 중요하게 쓰일 거라고 했었는데요. 정리 9.4.2의 B번입니다. 그때 요 시그마 n 역시 삼각함수로 이루어진 오소고날 펑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요 값과 요 값을 계산해보면 그 값들 중에서 최소가 되는 것을 우리가 푸리에이 코에피션트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 값이 요 값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오른쪽 값이 0으로 수렴한다라고 설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실을 합쳐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빼기 F의 L2 놈 역시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증명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롤리 9.4.6입니다. F가 이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양 끝점에서 같은 것은 전 구간에서 연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요 인테그럴 값에서 n이 무한대로 가면 0이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증명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스텝 1이 끝났고요. 이제 스텝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과정에서는 f가 연속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어프락서메이션 아이덴티티를 이용을 해서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는 증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증명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함수 f가 컨티뉴어스가 아니라 조금 약한 조건인 인테그러블일 때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 렘마 9.4.8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함수 f가 일단 인테그러블 펑션이에요. 그리고 인테그러블 펑션이면 우리가 바운디드 펑션만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그 어퍼 바운드를 우리가 대문자 m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연속함수 g를 우리가 컨스트럭트 할 수 있는데요. 끝점은 두 개가 같다. 요거는 우리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 구간으로 확장하여 주기함수가 되고 연속함수가 되려면 끝점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gx 역시 절대값이 m보다 작거나 같다. 뭐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고 fx와 gx의 차이가 작도록 하는데 어떤 조건을 주느냐면 fx 빼기 gx의 절대값을 계산을 했을 때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컨티뉴어스 펑션 g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관적인 뜻은 인테그러블 펑션이 있으면 차이가 굉장히 작은 컨티뉴어스 펑션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먼저 이 렘마를 증명하고 우리 오늘의 목적인 정리 9.4.7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렘마 4.8의 내용은 인테그러블 펑션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이것과 차이가 적은 컨티뉴어스 펑션을 컨스트럭트 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내용입니다. 먼저 이 함수 fx의 크기가 아까 절대값이 m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요. 약간의 평행이동을 했을 때 요 m이 조금 바뀔 수 있지만 일단 fx가 넌 네거티브인 경우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그림을 그릴 때 이게 조금 더 편해서 그래요.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 주어져 있습니다. 정리 1.4.4. 네, 우리가 1장 그리고 2장 그리고 6장에서 많이 공부했던 정리죠. 이거 잠깐 복습을 해보면 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합이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요 집합의 수프리멈 값이라고 해보면 이 수프리멈 값에서 임의의 양수 엡실론을 빼보면 이 사이에 어떤 원소 x가 존재하는데 요 x가 수프리멈 a보다 작거나 같은 건 당연하고요. 사실 이 왼쪽 부등호가 더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수프리멈 a에서 마이너스 엡실론을 뺀 요 값보다 더 큰 x가 a의 원소로서 존재한다. 우리가 이 사실은 매우 여러 번 이용했었던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로우어 인테그럴 값은 이 정의가 사실은 수프리멈 로우어 썸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값에서 작은 양수를 뺐을 때 지금은 우리가 2분 엡실론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 수프리멈에서 작은 양수를 뺐을 때 더 큰 원소가 존재한다. 그래서 더 큰 원소를 우리가 LP 엡실론 F라고 하고요.
이때 이 원소를 나타내는 파티션을 P 엡실론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P 엡실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P 엡실론의 이제 구체적인 성분을 A, B의 파티션이니까 X0, X1, XN 이렇게 쓰면 이 왼쪽 끝 점이 A가 되고 오른쪽 끝 점이 B가 되는 것은 뭐 파티션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호가 성립하는 파티션 P 엡실론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가정이 F가 인테그러블이라고 했거든요. 인테그러블이면 요 로우어 인테그럴 값과 그냥 인테그럴 값이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값과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부등식을 우리가 잘 계산을 해보면 F의 인테그럴에서 P 엡실론에 대한 로우어 썸을 뺀 값은 2분의 엡실론보다 작고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당연합니다. 물론 우리가 6장에서 공부했던 이 로우어 썸의 정의는 각 구간에서 인피멈 그러니까 함수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직사각형의 높이로 해서 그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더한 값이죠. 그래서 소문자 mk 곱하기 델타 xk라는 것은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였죠. 그래서 그 작은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우리가 로우어 썸으로 계산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6장에서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죠. 이때 이제 재밌는 아이디어를 쓸 건데요. 새로운 함수 h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요 이제 첫 번째 파티션이에요. 여기 지금 기호 보시면 x0부터 x1 요 첫 번째 파티션에는 함수 값을 m1로 줄 겁니다. m1이 뭔가 봤더니 요 mk에서 나오는 건데 k 대신에 1을 대입하면 x0부터 x1까지 이 구간에서 함수 값의 인피멈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피멈을 전부 다 m1로 줄 거예요. 여기 지금 인덱스는 요 오른쪽 인덱스에 항상 맞춰주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맞춰줘요. 우리가 6장에서도 항상 이랬죠. 그리고 다음 구간에서는 요 구간의 인피멈으로 다 바꿔주고요. 마지막 구간에서도 요곳의 인피멈인데 마지막이 이제 원래 등호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h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 f 인테그러블 펑션이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할게요. 컨티뉴어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억지로 여기에 이제 불연속점을 하나 그렸어요. 그러면 이때 아까 요 조건을 만족하는 파티션 P 엡실론이 있다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파티션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지금 요게 이제 X0이 될 거고요. 이쪽 파티션 요렇게 내려와서 요 점을 우리가 X1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쪽을 X2라고 그렇게 편의상 써 보고요. 쭉 가서 이제 마지막 점을 XN이라고 써 보겠습니다. 요 파티션에 대해서 각 구간이 상수함수가 되도록 우리가 함수 h를 정의했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 함수 f의 인피멈 값으로 함수 h를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 구간에서는 함수 f가 요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인피멈 값은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 값이 이제 m1이라서 이렇게 함수 값을 정했어요. 그 다음 구간에서는 요게 인피멈이잖아요. 그래서 요 함수값 m2로 이렇게 함수값을 정했어요. 그 다음은 m3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은 m4 이렇게 쭉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정색 그래프는 fx인데요. 이 hx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h가 만족하는 성질이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h는 어차피 유한계의 점에서만 불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6장에서 배운 이론에 따르면 인테그러블 펑션이 됩니다. 그리고 a부터 b까지 요 h의 인테그럴 값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 빨간색 그래프의 적분값이거든요. 그러면 요 아랫부분의 넓이를 생각해 보면 요런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간에서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해놓고 보니까 사실 이 값은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이 로우어 썸과 같은 값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f의 인테그럴과 로우어 썸의 차이가 2분의 엡실론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 로우어 썸 값이 방금 이 h의 인테그럴 값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사실을 합쳐보면 f 빼기 h의 인테그럴 값이 2분의 엡실론보다 작게 된다. 이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조금 이따 이 부등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fx는 hx보다는 더 큰 함수가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컨티뉴어스 펑션을 컨스트럭트 할 건데요. 조금 전에 이 빨간색 그래프 있잖아요. 이 빨간색 그래프 h와 차이가 굉장히 적은 연속함수를 다음과 같이 컨스트럭트 할 거예요. 자, 이제 빨간색 그래프만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가 이제 불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요 점을 지나면서 요 밑으로 이렇게 살짝 작아지게 연속이 되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차이 삼각형의 넓이가 작아지게끔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살짝 작아지게끔 최대한 작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최대한 작게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작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작게 만들 거고요. 비슷하게 여기도 이렇게 작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파란색 그래프가 연속이 돼야 되니까 파란색 그래프 요 점 값을 요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도 비슷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가고 그 함수 g는 이제 양쪽 끝점이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점 대신에 요 점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제 연속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작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 그래프와 이 파란색 그래프의 차이는 전부 다 요 작은 삼각형들의 넓이의 합이거든요. 그래서 양쪽 끝점이 같아지게끔 하고 이 gx가 hx보다는 작아지고 이건 아마 끝점 정도는 요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요 극한값을 계산할 때는 요 끝점 그 함수값은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h에서 g를 요 뺀 함수의 정적분 값은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여기 작은 그 삼각형들의 넓이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넓이의 합이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요 삼각형들을 굉장히 작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연속이 되게끔 이렇게 계단 비슷하게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한 것은 지금 검정색 그래프가 F가 되고요. 빨간색 그래프가 H가 되고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G가 되거든요. 네, 물론 일부 약간의 작은 구간에서는 이게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요 계산을 하는 데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F 빼기 G의 요 크기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F 더하기 H 그리고 H 빼기 G의 합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아까 이 부등호가 약간 걱정이 되면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절대값으로 이렇게 다 바꿔보고 여기도 다 절대값으로 바꾸고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로 이렇게 바꾸면 어차피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 빼기 H 요 넓이의 합이 아까 2분의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었고요. 조금 전에 H 빼기 G의 넓이의 합도 2분의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F 빼기 G를 A부터 B까지 적분한 값이 엡실론보다 작아지도록 이 연속 함수를 우리가 컨스트럭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테그러블 펑션이 주어져 있을 때 차이가 이만큼밖에 나지 않는 컨티뉴어스 펑션을 컨스트럭트 했습니다. 자, 이 렛마를 가지고 오늘 이제 마지막 목표인 이 정리 9.4.7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다음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f가 지금 인테그러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테그러블 펑션은 항상 바운디드 펑션만 생각하고 있고 절대값 fx가 m보다 작거나 같은 상수 m이 존재한다 이렇게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m은 조금 이따 부등호 계산할 때 중요하게 쓰일 겁니다. 조금 전에 증명했던 렛마 9.4.8에 의해서 이 인테그러블 펑션과 차이가 굉장히 작은 컨티뉴어스 펑션을 컨스트럭트 해보겠습니다. 그 컨티뉴어스 펑션을 g라고 쓰겠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죠. 양 끝점에서 g의 함수값은 같고요. gx의 절대값 역시 이 같은 m보다 작거나 같고요. fx 빼기 gx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계산했을 때 임의의 양수보다 작게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조금 이따 필요에 의해서 엡실론 나누기 8m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SNGX 요걸 우리가 정의를 할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썼을 때는 그냥 SNX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함수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함수 F로부터 나오는 푸리에 시리즈의 유한 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함수 g가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함수 g에 대해서 나오는 푸리에 시리즈의 유한 합을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쓰자면 뭐 여기에선 쓰지는 않겠지만 여기에서는 요게 SN, FX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푸리에 시리즈의 유한 합은 디리클렛 커널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때 코롤러리 9.4.6 우리가 이제 오늘 강의까지 증명했던 게 뭐냐면 이 함수 g가 연속이면 이 푸리에 시리즈의 유한 합에서 g를 뺀 요 L2 놈 요 값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수렴한다. 우리가 오늘 이 앞에 강의까지 요걸 증명했었던 거죠. 그때 이제 가장 중요했던 조건이 컨티뉴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f는 컨티뉴어스가 없지만 차이가 조금 작은 이 컨티뉴어스 펑션 g에 대해서 이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수렴하니까 그 수렴성의 정의를 다시 써보면 어떤 자연수 n0이 존재해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sngx 빼기 gx 제곱 요 적분 값을 우리가 임의대로 줄일 수 있다. 여기서 이제 4분의 엡실론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부등식과 요 부등식이 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이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표시하는 요 적분값이 굉장히 작은 값, 즉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한다. 그걸 증명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게 푸리에 코이피션트를 갖는
이 시리즈이기 때문에 요 값이 임의의 요 시리즈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거는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이 부등식입니다. 그런데 요걸 우리가 직접 계산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요걸 그 대신에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fx 빼기 sngx의 제곱을 적분한 값을 우리가 계산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는 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헷갈리는 게 여기 지금 제곱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제곱을 빼서 요 부등식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gx를 한번 빼고 더하고 해서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요게 이제 제곱이니까 이 전체 제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이렇게 제곱을 해야 되는데 제곱하다가 보면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괜찮은데 두 개 막 곱한 게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약간 다른 부등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a 더하기 b의 제곱보다는 2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더 크거나 같습니다. 뭐 요거 증명은 여기에서 이거 이렇게 빼서 해보면 완전제곱식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아니면 2를 1제곱 더하기 1제곱으로 하면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이 돼요. 그래서 이걸 제곱을 했을 때 지금 2 곱하기 앞에 것의 제곱 더하기 뒤에 것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뒤에 것의 제곱은 괜찮아요. 이유는 여기에 이제 gx 빼기 sngx에 여기 제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뒤에 것의 제곱은 괜찮은데 앞에 거 같은 경우는 fx 빼기 gx 여기 제곱이 없어요. 그래서 요 제곱을 좀 없애고 싶은데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제곱 중에 fx 빼기 gx 하나는 이쪽 밑으로 내려오고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계산할 거예요. 이거는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2에서 이렇게 되고 아까 절대값 fx 역시 n보다 작거나 같고 절대값 gx 역시 n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은 2m보다 작거나 같다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곱 하나 없애면 2m이 붙으니까 여기 4m이 붙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fx 빼기 gx가 되고요. 여기는 앞에 2에서 2 곱하기 g 빼기 sng의 제곱 이렇게 부등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제 뭐 증명 다 끝났습니다.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지금 요 부등식은 방금 했던 요 부등식을 활용을 해보면 앞에는 4m 곱하기 지금 fx 빼기 gx의 적분 그리고 뒤에는 2 곱하기 gx 빼기 sngx의 제곱의 적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앞에서 요 값은 이것보다 작다고 했고 요 값은 이렇게 작게 한 이유가 여기 엡실론으로 만들기 위해서인 건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이 엡실론보다 작기 때문에 왼쪽이 엡실론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증명한 걸 정리해보면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n0이 존재하는데 n이 n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값이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n0이 존재한다. 우리가 그 사실을 증명했고요. 이건 뭐 수열의 극한의 정의에 따르면 이 값을 n이 무한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값이 0이다. 우리의 최종 목표가 증명이 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긴 증명이었습니다만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어져서 어프락시메이션 아이덴티티, 뭐 페제르 커널, 디리클렛 커널 등등을 이용을 해서 스텝 1, 즉 f가 컨티뉴어스일 때 우리가 증명했고요. 그 다음에 f가 인테그러블일 때는 아까 계단 함수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컨티뉴어스 펑션과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우리가 정리 9.4.7 증명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3에 들어올 때부터 얘기했던 그 삼각함수로 이루어지는 오소고날 셋이 컴플리시티 된다. 그 사실까지 오늘 증명했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힘들게 증명했으니까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마 다음 시간에 파세발 이퀄리티를 이용을 해서 아주 신기한 여러 가지 항등식들을 만들어 볼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